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도했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지책에. 여기서 그 문제의 검찰 간부 A씨가 요즘 말하는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해버리고 보도도 해도 좋다라고 잘못 조언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유권 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으로 지금 목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이 탄핵 전국 당시 이 조작 날조된 수사 과정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요. 또 현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우종찬 기자와 이 변희재 대표의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2권의 책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 정황들을 바탕으로 탄핵의 진실을 알려서 내각제 반대는 물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다시금 맑고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애국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탄핵의 진실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 대통령 전속 패턴사였던 홍성길과 임덕규의 진술과 박 대통령의 검소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영태의 진술은 완전히 180도 틀린 거짓 진술을 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길게 안 드려도 짧게 요약을 하자면, 금액도 다 틀리고 월급을 최소원이 다 줬다고 하고 날짜도 틀리고 의상 숫자도 다 틀리고 뭐든지 틀린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문대로 이 고영태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플러스로 사기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고영태의 거짓말은 국회 청문회장으로 고스란히 이어갑니다. 자, 완전히 이 거짓말하는 게 맛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국회 청문회장에서까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신사동 의상실에서 만든 대통령 의상이 30벌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고영태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이번에는 100벌을 만들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합니다. 원래 한 10벌, 20벌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30벌, 100벌까지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종편에 출연한 또 정치평론가라는 작자들이 최서원이 만든 대통령 의상이 100벌이 넘고 그 값이 몇억 원에 이른다라면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으로부터 받은 뇌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완전히 규정을 해버리고 종편에 기어나와서 나팔을 불어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죄다 그런 줄 알고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30, 40대 젊은 국민들은 새까맣게 속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전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정치인들이라든지 보수 쪽에서 이 지식인들 입을 열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이 알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랄 뿐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공유 버튼 아니면 여기저기 다 퍼뜨려야 됩니다. 지금 뭐 50대 60대 분들은 많이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전파가 되고 있고, 자,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둘씩 입을 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이 얍삽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이 대통령을 상대로 옷 제작비 등을 누가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추궁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의 검사와의 일문일답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박 대통령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스킵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검사가 최서원이 1999년경부터 의상비 및 2013년경부터 진료비를 피의자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박 대통령은 의상비는 대부분 제가 최서원에게 직접 주었고
일부는 이영선, 윤전추를 통해 최순실이나 의상실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던 것이지 최서원이 직접 자기 돈으로 지급한 건 아닙니다. 자, 의상은 외국 순방시에 참석하는 만찬, 포럼 등 공식 행사에서 필요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옷 자체 제작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의상실을 임대하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등 의상실 관계자에게 건넸다는 현금은 제가 최서원에게 지급한 현금을 최서원이 대신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또 검사가 삼성동 사저를 최서원과 그 직원 문모 씨가 관리해 준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자 박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오래된 사저 관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월급도 제가 지불하였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관저의 인테리어를 최서원이 직원인 문형땡 부장이 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검사가 묻자 박 대통령은 인테리어를 했다기보다는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사용했던 침실의 위치를 지금의 침실로 위치를 바꾸었는데 그에 따라 가구 위치도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문짝이 잘 맞지 않아서 초치를 하는 등 간단한 작업을 최서원이 보낸 문모라는 사람이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전등 교체 작업을 하였다는 것 역시 깜빡이는 전등을 새 것으로 갈아주었다는 것일 뿐 새로 조명 인테리어를 하였다는 그런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가의 인테리어를 최서원이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또 이렇게 끝까지 또 검사가 물으니까 박 대통령은 최서원이 안가 인테리어를 하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가의 위치를 민간인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진짜 집요하죠.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유도신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서원이가 안가의 위치까지 알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그냥 최서원과 박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든지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어떻게 하든 엮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거짓을 진실로 바꾸고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자, 또 2014년 초 매일경제신문 인터넷판에 보시면 영세 가방 제조업자가 대통령의 가방을 만들었다 망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됩니다. 기사에는 고용태의 실명과 빌로밀로라는 그 고용태가 그 자영업했던 신사동에 그 매장 있죠. 그 빌로밀로라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입니다. 그게 이제 공개가 됐고 대통령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이 고용태의 욕망을 드러낸 게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명을 밝히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고로 사기꾼 고용태와 합의가 된 상태로 저런 기사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사를 본 최서원은 고용태의 의도를 딱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 고용태를 멀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고용태는 기사가 보도된 2014년 초부터 신사동 의상실 근처에도 갈 수 없었다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의 이진동 기자는 최서원의 얼굴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고 고용태는 2014년 11월경 임덕규 개인 사무실에 불법으로 CCTV를 설치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서원이 현금을 주고 옆에 있던 남성이 휴대폰을 이렇게 닦아갖고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주는 그 의상실. 거기에 이자가 불법으로 CCTV를 한 달간 다른 겁니다. TV조선에 보도된 의상실의 CCTV 영상은 2014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촬영이 됐고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등등등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불법으로 설치한 고용태와 고용태로부터 불법 영상물을 입수하고 보도한 TV조선의 이진동 기자의 행위는 뭐겠습니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의 무거운 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이진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된 후인 2018년 2월 23일에 자신이 책을 냅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 스캔들에서 게이트까지라는 책에서 검찰 간부 A씨의 자문을 받고 의상실 영상을 보도했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지책에. 여기서 그 문제의 검찰 간부 A씨가 요즘 말하는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곧 밝혀지겠지만, 자, 이진동 기자는 자신의 책에서 간부 A씨를 현직에 있는 검사라고 밝히고 검사 A씨는 불법 행위를 알았으면 말리던가, 고발함이 마땅한데도 검사로서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해버리고 보도도 해도 좋다라고 잘못 조언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유권 해석입니다. 자, 현재 돌아가는 정황들을 보시면 이렇게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또 현재도 민주노총 서울 본사에 3층인가? 거기 사무실에 있을 정도로 핵심인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을 하고 동시에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떡하니 박 정권 때 좌천을 당해서 앙심을 품고 있던 지방의 평검사인 윤석열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이자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이를 바로 수락을 해서 실제로 수사팀장으로 온갖 조작 날조 수사로 결국에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때린 게 윤석열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죄도 없이 4년이 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1년도 안 살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죄도 없는데 4년이 넘게 살고 있고 빼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실은 밝혀집니다. 정치하는 인간들 대놓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됩니다. 믿을 놈이 없어요. 김의겸을 보세요. 지 살겠다라고 윤석열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시절에 윤석열이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자, 문재인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수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게 다음 달부터 막 드러날 겁니다. 독립기관인 검찰에서 정권의 허락을 받고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거짓은 진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부터 이제 이것저것에 이제 뭐 감사 들어가고 고소고발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대선 나가려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질문 들어가면 어떻게 답변할 거냐고요. 위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걸어보고요.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냥 멀쩡한 사람을 괜히 내가 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을 하게 되는 거고,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을 하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국가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되겠죠. 우리만 자유 누리고 살면 됩니까? 우리 자식, 손주에게도 물려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영상 아래 공유 버튼 누르셔서 많은 분들에게 보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댓글에 막 문재인 바보 그래도 되니까 댓글에 많은 글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야지 노출이 좀 많이 된다고 하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무튼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자, 진실을 밝히는 데는 많은 힘이 듭니다. 요즘 보면 여기저기서 새작질도 하고 전에보다 많은 댓글 공작들이 있는데, 하지만 저는 아시잖아요. 그런 거 별 신경 안 씁니다. 절대로 제가 판단한 길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길이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되면 머리 숙여 사과하면 되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머리 숙여 사과할 만큼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렸다는 거죠. 자, 보수 애국 시민들은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비전문가라도 상식을 가진 눈으로 보면 진실이 보입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